안녕하세요. 칠동에 거주하는 김용한입니다. 오늘은 재건축 관양동 TV 제2탄 유튜브 방송 조합 승인을 빨리 받는 것이 왜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전문가를 모시고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네, 법무사 안승준입니다. 현재 저희 아파트는 5월 14일 날 행정전산망에 정식으로 조합 승인 신청 인가를 접수한 상황이고요. 현재는 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그 조합 인가 신청을 할 때에 주민 동의율은 무려 93.24%에 해당됩니다. 현재는 이래저래 이제 앞으로 약 한 달 이내에 조합 인가가 나올 예정인데 현재까지도 약간의 어떤 보완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완사항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아마 한 세대에 뭐 3명 이상 명의자로 되어 있는 부분들의 가족관계 증명서라든가 상가 부분에 토지 분에 대한 증빙자료가 약간 미비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보완으로 요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보완 사항들이 저희가 접수를 하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달 이내에 아마 이제 조합 인가가 승인이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제가 봤을 때에 주민 동의율이 93.24%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네네네. 물론 이제 조합 사업을 진행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뭐 행정 요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주민 동의율이 얼마가 나오느냐가 사업 진행의 추진력을 뒷받침하는 근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추진 단계에서 주민 동의서를 구해서 조합 설립 인가를 내기 전까지 이제 동의서를 많이 구하는 작업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 요건에서 이제 몇 장이 모자라서 문제가 되는 조합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추진 단계에서 조합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단계가 많습니다. 근데 이쪽 지역에서 93.24%의 동의율이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동의율이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조합 설립을 하고 사업 진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그 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긍정적인 방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뭐 고무적입니다. 조합 설립이 빠를수록 조합원들에게 어떤 이득이 생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과연 이제 그 개념이다라고 보게 되면 결국은 이득이라는 얘기는 뭐 돈이다라는 그런 얘기하고도 사업비하고도 그 연관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어떤 우리가 빨리 하면 어떤 이득이 있느냐를 묻기 전에 재건축 조합의 사업비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법에 의해서 조달이 되는지 그 부분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재건축 사업을 위해서는 이제 조합원들이 자체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조합에서는 그런 막대한 사업비를 조합원들이 부담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그 시공사에서 신용을 제공을 해가지고 허그라고 주택 보증공사에서 사업비를 대출 보증을 서서 금융기관에서 사업비를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을 대부분의 조합에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 사업비가 우리가 주민이 직접 대출을 뭐 직접적으로 받지는 않았지만 네. 간접적으로 우리가 우리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는데 네. 조합원들이 어떻게 그러면 그 비용을 갖다가 이자 비용이라든가 금융 비용을 부담하게 되나요? 일단 대출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제 이자가 생긴다는 거는 이제 누구나 다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조합 이제 사업 진행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 이자 부담 비율은 조합원들에게 더 많은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재건축을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그만큼 재건축 조합에서 노력을 하는 것들이 어떻게 하면 사업 시행 기간을 줄일까 하는 것들이 조합원들의 이익과 관련돼서 그 조합의 성패를 좌우한다 하는 중요한 문제로 다가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조합원들이 분담금을 얼마나 내느냐, 사실 이게 가장 조합원분들한테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결정하는 방식은 쉽게 얘기하면 제가 이제
제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아파트가 이제 재건축이 돼서 또 새로운 아파트를 받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옛날 집을 버리고 새 집을 얻는 건데 그만큼의 이제 가격 차이가 발생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가격 차이가 그 발생하는 부분만큼 이제 조합원분들이 이제 내고 들어가는 것들을 이제 분담금이라고 말을 하는데, 근데 그 이제 비례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비례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종전 자산을 평가하고 그러니까 종전 자산이라고 기존에 이제 가지고 계신 주택을 감정 평가한 자산이랑 향후에 가지게 될 주택을 감정 평가할 자산을 비교를 해서 그 차액을 비교를 해서 비례율을 산정을 하는데, 물론 이제 추후에 내가 이 집이 얼마가 될지는 지금 딱 결정을 할 수는 없는 거죠. 미래의 가치가 이거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으니까 결국은 그래도 추정적으로 산정을 해가지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비례율이 높을수록 그 조합원분들한테는 많은 이익이 돌아가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례율을 산정하고 나중에 조합에서도 비례율이 얼마만큼 나온다라고 이제 조합원분들한테 제시를 하실 텐데, 그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조합원분들이 이익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미 이제 5월 14일 날 네. 뭐 조합 인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네. 거기로부터는 자유스러운 거 아닙니까? 신청만 가지고는 자유스럽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까? 네. 아무래도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조합으로 지위를 확보한 다음에 아니면 일정 사업 단계에 나갔다는 걸 보여줘야 그런 문제가 좀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통상적으로는 네. 보통 신청을 하게 되면은 네. 이제 그 요건에 해당됐다라고 보기도 하는데, 네. 어찌됐든 이 전문가 말씀은 조합 설립 인가가 나야 네. 안심할 수 있다. 뭐 네, 그렇게 네. 이제 말씀하시는 거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저도 또 조합 사업이 빨리 진행이 되게 되면은 네. 어떤 또 이점들이 또 있나요? 기존에 이제 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 설립 인가가 나면 조합원 지위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가 양도를 사실상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서울시나 뭐 정부에서 뭐 안전진단 이후로 조합원 지위를 확정하겠다 이런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제 조합원 지위를 확정한다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조합 설립 인가가 나게 되더라도 조합원 지위를 양도한다는 건 이제 아파트를 팔고 사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파트를 팔고 사는 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향후에 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겠죠. 근데 만약에 그거를 샀는데 분양권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매수인 입장에서도 그 아파트를 비싼 돈을 주고 살 필요가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그 투기적인 매매를 금지하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조합원 지위를 확정한다는 것은. 그리고 사업이 이제 진행될 것 같다 하면 조합원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저기 이제 지분을 사서 들어오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조합원 지위를 어떻게든 확보를 해서 나중에 분양권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조합원들이 많아지게 되면 그 조합에서 조합원들한테 나눠줘야 될 분양권이 늘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조합원들한테 분양을 해주고 남는 것들을 일반인들에게 분양을 해서 그 수익이 이제 조합원들한테 돌아가는 것인데, 일반 분양분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조합원들한테 돌아갈 이익이 적어진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조합원분들의 지위를 빠르게 확정하는 것 또한 조합원분들한테는 이득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조합 승인이 나게 되면은 네. 그 이후에는 다른 분들은 조합원 자격이 취득하기가 어렵습니까? 네, 사실상 이제 물딱지라고 해가지고 분양권을 받을 수는 없죠. 네, 원칙적으로는 자유롭게 매매는 하셔도 됩니다. 근데 매수인이 되는 사람이 분양권을 받을 수 없으니까 이제 매매를 하지 않아서 사실상 그 매매를 막아놓는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이제 매매를 하거나 새로운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그 주택을 취득하게 되더라도 그 조합원 지위를 인정받아서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가 있는데, 가령 뭐 근무라든지 뭐 생업상 이유, 아니면 뭐 질병 치료를 위해서 뭐 장기간 뭐 1년 이상, 질병 치료 같은 경우 1년 이상 의료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다른 뭐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를 한다든지, 뭐 해외 체류할 목적이라든지, 예외적으로 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외적으로 소유주분들이 집을 팔고 나가야 되는 경우가 불가피하게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예. 현재 저희 아파트의 그 조합 동의율이 93.24%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두에 약 6.7 정확히 6.76%가 아직 그 조합원 그 인가 신청을 조합원 정확히 6.76%가 주민 동의를 하지 않는 그런 현재 상황인데, 이 주민 동의는 아마 제가 아는 바로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후 분양 신청할 때까지도 어찌됐든 조합원 취득 자격은 취득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100% 조합 동의를 하시면은 그만큼 우리의 사업비 및 사업 기간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큰 이득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그런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